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보안실의 이혜주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세션 시간대라 네, 다들 좀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요. 네, 이렇게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제로 트러스트 대응을 위한 NHN 클라우드 보안 도구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앞쪽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이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그러면 NHN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도구나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용어라 좀 용어 자체는 아마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네. 한국어로 굳이 이제 해석을 해서 의미를 따져보자면, 제로는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트러스트는 신뢰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2010년도에 포레스트 리서치의 존 킨더버그라는 분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니 항상 검증해야 된다라는 원칙 아래 제안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APT 공격과 같은 사례들을 여러 이제 기사나 매체에서 보면 경계 보안이 잘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내부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취약한 어떤 내부 서버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제로 트러스트 환경 자체를 우리가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의미 안에는 그래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항상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의심이라든지 경계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보안 예산의 낭비나 보안 관리의 복잡성을 높여서 오히려 그것이 보안의 홀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심이라든지 경계라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지양해야 되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조금 명확하게 식별을 하고 그 대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환경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통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물리적으로 서버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구축하시고 설치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아스나 파스,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가상의 서버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CSP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API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연동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뭐 클라우드야 뭐 이미 서비스 자체가 나온 지가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 뭐 오전에 저희 키노트에서도 아마 챗 GPT에 대해서 잠깐 이제 네, 말씀을 하셨던 그 키노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챗 GPT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또 나타나면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유용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네, 우리 업무 환경은 또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겪으면서 원격 근무의 형태가 상당히 이제 보편화된 네, 근무 형태가 되었는데요. 뭐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피스 환경에 사무실로 많이 복귀를 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무, 대면 미팅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업무가 화상회의나 원격 근무와 같은 형태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원격 근무나 아니면 오피스 환경에서 근무하는 형태나 저희가 업무를 볼 때 이 수많은 협업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메일이나 메신저뿐만 아니라 그 뭐 화상회의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협업을 위한 업무 관리, 태스크 관리 도구라든지 또는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뭐 깃과 같은 여러 가지 협업 도구를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많은 협업 도구는 저희가 그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 자체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변화나 그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위협은 점점점 네,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어떤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취약점을 활용한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도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혼란과 혼돈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신기술도 스터디해야 되고 이러한 변화된 업무 환경도 익혀서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라는 것을 NHN 클라우드에서 자원을 생성을 하시고 이 자원을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큐리티 도구라든지 보안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의 형태가 크게 이제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 보안에 특화된 그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그 NHN 클라우드 이아스나 파스 서비스 내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뭐 서드 파티 솔루션을 선택을 하셔서 그 고객의 테넌트 안에 솔루션을 뭐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네, 솔루션들이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켓플레이스를 제외하고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 서비스와 보안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큐리티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저희가 보호 대상이 될 NHN 클라우드 자산들, 자원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나눌 수 있을지
NHN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은 조직과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은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단위로 뭐 계정을 생성하고 계정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조직의 도메인 기능을 설정을 해서 그 도메인에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IPACL을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은 그 조직별로 결제 도구,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해서 조직별로 결제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그 조직 하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는 조직 하위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 배치되는 하나의 영역, 그룹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뭐 프로젝트를 여러 개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만 생성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이용 현황이나 이런 금액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조직과 프로젝트를 어떤 형태로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클라우드라는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이러한 그 두 개의 조직, 그 다음에 그 조직 안에 각각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형태는 이제 조직을 분리를 해서 서로 다른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하고요. 각각 조직별로 따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직의 거버넌스를 각각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도메인 또한 이 조직 단위로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조직 간의 연결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하나의 조직 안에 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하나의 조직 안에 뭐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뭐 사용 현황은 확인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서비스가 혹시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이네이블 시켜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 목적 달성 이후에 더 이상 자산 뭐 이용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뭐 프로젝트 자체를 뭐 삭제하시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 관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그 앞쪽에서 제가 조직 단위로 저희가 그 도메인 콘솔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저희가 그 조직 단위로 지금 보시는 URL 형태로 뭐 test.console.nhncloud.com 이런 형태로 도메인을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메인을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도메인에 접근 가능한 IPL을 설정을 하신다면 실제로 이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클라우드 콘솔에 대해서는 뭐 특정 원격에 대해서는 허용된 IP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 있되 허용되지 않은 IP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정과 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은 뭐 여러 군데에서 계정 관리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포탈 계정도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그 외부의 공격자로 인해서 계정이 탈취되었을 경우에 이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탈취된 계정으로 뭐 VM을 뭐 생성을 하고 이 도용된 VM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여러 자원들을 생성을 해서 뭐 채굴에 이용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도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콘솔,
네, 클라우드 포털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계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회원 계정과 IAM 멤버 계정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N 클라우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필수적으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동의한 NHN 클라우드 회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 멤버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위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뭐 관리하실 때 생성해서 권한과 역할 뭐 분리 등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직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된 조직이 삭제되면 삭제되는 멤버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한과 역할은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로 이러한 뭐 조직 역할이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역할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정별로 나누어서 적용해서 네, 운영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하나의 예제라고 보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직 역할을 네, 빌링이라든지 매니저 계정 그룹으로 이제 하나의 역할 분리를 해서 권한을 할당하고 분리해서 운영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별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계정별로 뭐 기본 인프라 생성만 준다거나 또는 시큐리티 서비스 생성 권한만 주거나 하는 형태로 권한과 역할을 나누어서 계정을 운영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하지만 깜빡할 수 있는 세 가지 계정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아마 이 2차 인증이라든지 로그인 실패 보안이라든지 로그인 세션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 NHN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어떤 계정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NHN 클라우드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2차 인증이라든지 로그인 세션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콘솔 계정을 생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설정을 반드시 하셔서 운영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 네트워크 분리 그리고 안전한 연결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기본적인 NHN 클라우드 구조를 통해서 자원을 이렇게 나누고 배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렸다면,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조직과 프로젝트 내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리하고 영역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는 VPC와 서브넷이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목적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네, 분리 또는 격리된 환경을 구성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나누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VPC와 뭐 서브넷 자체가 접근 통제를 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리 기능들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VPC와 서브넷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이제 조직과 프로젝트 내에 ABC라는 세 개의 VPC를 생성한 것이고요. 그 VPC 내에 서브넷을 각각 하나씩 생성한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A VPC는 인터넷에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B와 C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지 않는 이러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VPC 간에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피어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VPC 간에 연결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네, 피어링을 하지 않으시면 네, 통신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누는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운영 VPC, 테스트 VPC, 개발 VPC 이런
형태로 좀 VPC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VPC에는 DNG 내부 DB 이러한 형태의 서브넷으로 조금 구성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테스트나 개발 VPC 내에도 필요한 만큼의 서브넷을 구성을 하셔서 이러한 형태로 자산을 좀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 VPC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이라는 이름처럼 보통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노출되어야 되는 그러한 연결이 필요한 뭐 인스턴스나 이런 것들이 아마 배치가 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해 주셔서 운영 PC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피어링이란 기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프로젝트와 업무 프로젝트 형태로 나누어서 네, 인터넷 프로젝트에는 서비스 VPC, 내부 VPC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네, 그 서비스 VPC는 뭐 인터넷을 연결을 통해서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업무 프로젝트에는 업무 서버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자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업무 VPC 하나에 그 뭐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서버넷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저희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도, 클라우드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공 인터넷 클라우드와 공공 행정망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물리적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VPC를 구성하시고 서브넷을 이제 나누시고 피어링을 통해서 연결을 하셨겠지만 피어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접근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연결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피어링을 한 상태에서는 모든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필요한 IP나 포트만 열어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IP 포트 프로토콜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네트워크 ACL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RDS 접근 통제는 RDS 서비스 안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S 서비스 안에 가시면 DB 보안 그룹이라고 해서 이 RDS에 접근 가능한 원격 IP나 포트를 설정하셔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하게 연결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VPN 게이트웨이 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KE를 이용해서 원격지 간의 IPsec 터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평촌 리전에서만 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조금 확장될 계획이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만약에 이용하시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어떤 IPsec 하실 수 있는 장비와 저희 NHN 클라우드 간에 VPN 연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산들을 조금 나누고 서로 간의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로 이제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즉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취약점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암호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네,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도스 공격은 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공격이고요. 당연히 저희 NHN 클라우드 관문에서 이 디도스 공격을 전체적으로 다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하고 있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로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맞는 네,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NHN 클라우드에서는 디도스 가드라는 그 고객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스 가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객의 환경에 맞는 뭐 트래픽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시간으로 공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공격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전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스 로그를 통해서 네, 그 고객이 원하시는 관제 센터로도 네, 전송될 수 있게끔 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디도스 가드를 네, 사용을 하시면 공격에 대한 탐지라든지 뭐 일간, 월간 정기 보고서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웹서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웹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웹 트래픽을 통한 어떤 공격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크립트, 웹쉘 스크립트를 통한 그러한 공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웹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두 가지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웹파이어월이라는 서비스이고요. 네, 고객의 그 테넌트 안에 설치되는 웹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고객의 테넌트 안에 직접 구성이 되는 이러한 그 웹 방화벽 서비스로 그 뭐 다양한 웹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뭐 관제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웹방화벽을 구성을 하실 때 뭐 단일 구성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서를 이용한 이중화 구성도 네, 당연히 가능하실 테고요. 그리고 SSL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네, HTTPS 복호화 기능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딥하게 웹 트래픽을 분석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웹쉘 스렛 디텍터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발음이 살짝 네, 어렵습니다.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웹쉘에 대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에 존재하는 웹쉘을 점검하고 뭐 실시간으로 예, 탐지를 해서 고객이 어떤 그 파일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아직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무료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웹쉘 스레트 디텍터를 네, 구성을 하신다면 이 웹서버에 그 에이전트 형태로 네,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웹쉘을 탐지하고 탐지 결과를 콘솔에서 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시스템 취약점이라고 하면 뭐 애플리케이션의 오래된 버전으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설정이나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취약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뭐 공격자들이 노리는 결함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시스템 취약점, OS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서버 시큐리티 체크라는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전자금융 기반 시설 등의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돌리셔서 그 OS의 취약한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취약점을 돌리시고, 그러한 결과들을 마찬가지로 콘솔을 통해서 이러한 그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이 가이드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악성 코드 부분인데요. 악성 코드라는 것은 제가 뭐 굳이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만 요즘에 그 챗 GPT로 악성 코드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악성 코드가 아마 좀 더 손쉽게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코드라고 하면 보통 이제 PC에 한해서만 조금 많이 고려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실 텐데요. 서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악성 코드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탐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수동 스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설치 현황이라든지 뭐 탐지 현황 이런 것들은 콘솔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백신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뭐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실 수 있죠. 개인정보라든지 기업의 중요한 어떤 그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NHN 클라우드에서는 시큐어 키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방식의 암호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시는 기능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뭐 그 암호화하기 위한 키를 생성하시거나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공격에 대한 방어라든지 탐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공격 방어 도구 외에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 또한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에서는 시큐리티 모니터링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행위나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관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저희 NHN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관제 업무를 그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는 고도화된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로그를 관리하고 싶어라는 니즈가 있으실 경우에는 CIEM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CIEM이라는 서비스는 뭐 각종 이기종의 로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아져 있는 여러 다량의 이러한 데이터를 상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저희 시큐리티 카테고리 안에서 시큐리티에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서 저희가 이아스나 파스 서비스 내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기능들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마 컨테이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서비스 중에 NCR이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 취약점이 만약에 발생을 하신다면 그 취약성으로 인해서 구동된 애플리케이션이 공격받으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저희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그 서비스 내에 스캔, 그 취약점 스캔을 하실 수 있는 스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정된 그 주기별로 자동을 스캔을 하거나 푸시할 때 네, 이미지 푸시할 때 스캔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크리티컬한 그 취약점이 발견한다면 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보관이 되죠. 네, 물론 서드파티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관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좀 쉽고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을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격의 테넌트 아이디라든지 API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서 접근을 통제하실 수도 있고요. IPACL이라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내에 있는 IPACL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셔서 원격지 IP가 리드 또는 라이트 권한을 이렇게 분배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스토리지 내에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하실 때 인크립티드 HDD나 HDD를 선택하셔서 생성을 하신다면 이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역시 이 서비스 내에 암호화 기능을 통해서 대증키 설정을 하신 이후에 암호화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스토리지 서비스 내에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거시 환경에서는 패킷 미러링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만약에 패킷 미러링, 네트워크 패킷 미러링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위협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가능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트래픽 미러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미러링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필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캡처된 패킷을 용도에 따라 위협 분석에 이용하시거나 또는 트러블 슈팅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 플로팅 IP, 공인 IP를 사용하지 않고 퍼블릭 서비스를 연결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그 퍼블릭 서비스를 사설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버 시큐리티 체크라는 서비스를
플로팅 IP, 공인 IP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기 위해서 설정한 화면인데요. 실제로 만약에 인스턴스가 이 서버 시큐리티 체크를 이용을 하신다면 네, 공인을 통해서 원래는 연결이 되시겠지만 이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신다면 이 사사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대상 서비스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몇 개 한정되어 있는 뭐 제약사항은 조금 있긴 하지만 추후 이것도 점점점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추적의 기본이죠. 네, 로그가 당연히 클라우드 콘솔에 대한 로그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네, 콘솔 이벤트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시큐리티 서비스라든지 기능, 보안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큐리티 서비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프로젝트라든지 조직을 나누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아키텍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NH 클라우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NHN 클라우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라든지 CSP와 관련된 뭐 이아스, 사스, 파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있고요. 인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늘 구석구석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즉, 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쭉, 예,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로 트러스트 함께 대응해 나가는 NHN 클라우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